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최근에 디지털 교도소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와 네. 관련된 주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디지털 교도소 주로 성범죄자들이 대상인데 네. 그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들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니까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명백한 불법 아니냐? 이런 논란은 초기부터 있었죠.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교도소에 오른 일부 정보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결정을 했고요. 네. 경찰은 어제 해당 사이트를 처음 만든 용의자를 인터폴의 공조를 통해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그 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네. 며칠 전에 그 베트남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그대로고요. 취재 과정에서는 그 사이트 안에 억울한 사례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디지털 교도소 그 논란 속의 그늘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분명히 잡았는데, 범인도 잡았는데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네. 방심위가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먼저 방심위 그 결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죠.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이트인데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라 하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류가 있거나 정확히 가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은 과잉 규제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아마 그게 방심위 입장으로 정해진 거군요. 예. 하지만 그렇게 작은 17건에 대한 그 조치만 취하라 이런 방심위 결정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았어요. 현재도 인터넷에서는 디지털 교도소 이렇게 검색하면 문제가 됐던 그 정보들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태인데 그 이유를 방심위 관계자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예. HTTPS로 접속이 됐을 때는 차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우회 접속이라고 하는데 TBS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차단 요청을 해도 그게 차단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 차단 결정도 내리고 망사업자도 이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운영자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기술적인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의 결정을 통보를 해도 차단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해외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교도소가 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는 접속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뭐 운영진의 자진 삭제를 요구한다지만은 마음 먹고 내가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그렇죠. 이들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어제 잡혔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운영자 잡혔으니까 전체 차단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시물만이라도 내리세요. 요청하면 되잖아요. 경찰에 붙잡힌 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에 처음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사람인데 네. 현재는 그 A씨가 아닌 다른 이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 지금은 2대 운영자가 말하자면 그렇죠. 잡힌 건 1대고. 그렇죠. 1기 운영자가 잡힌 상태에서 2기 운영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2기 운영자는 이달 초에 익명의 공지글에서 수사 상황에 대비한 1기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 재개를 부탁했고 고심 끝에 운영을 맡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 만든 1기 운영자가 잡혔더라도 이 사이트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검거되는 사람은 1기의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2기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 승계적 공범이든지 인수를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범 아니냐 2기 운영자도. 그럼 수사 속도 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단순히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노출했다 이런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이 디지털 교도소의 성범죄자로 지목돼서 신상 정보가 올랐다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되는 일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대학 교수는 N번방 가해자로 몰려서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야 그 억울함이 밝혀져서
털어내기도 한. 예, 그게 말씀하신 게 최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사례인데요. 맞아요. 예.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정보가 오르면서 한순간 성범죄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상에 오른 그 최 교수의 텔레그램 대화라는 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겁니다. 뭐 누명을 벗었으니 망정이지. 이분은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마음고생을.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놓기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정호 교수가 난도질 당한 그 디지털 교도소에는 억울한 사례가 더 있음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 경우 말고 억울하게 이름 올라간 사례가 또 있다고요?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지난 2005년과 이듬해에 걸쳐서 서울 신정동에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있다라는데요. 네. 동일범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생존 피해자라는 한 사람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엽기 토끼 모양의 스티커를 봤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네. 엽기 토끼 살인 사건 이런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예, 올해 1월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특정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네네. 제작진은 그 인물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묻는 장면을 방송했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보면은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엽기토끼 살인 사건하고 관련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범죄 전력이 물론 있긴 했지만은 네. 적어도 엽기 토끼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네. 이미 그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될 무렵에 그 인물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한테요. 아직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네네. 수사로 나타난 사실 또 해당 인물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맞춰보면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없다고 아예 판단을 했다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확인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인물도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 올라 있다면서요? 뭐 이름, 사진, 주소까지 다 올라 있죠. 사진까지?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불쑥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유튜브에 방송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의 일부분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예.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진짜 얼굴을 보는 도대체. 어딘데요? 개인 방송하면서. 개인 방송이든 뭐든 저거나 그것 때문에도 나 지금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데 개인이에요. 개인이든 뭐든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버가 시사 방송에서 지목했던 그 사람을 예,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유튜브로 예. 방송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각종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이분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 떠도는 말만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쓴 셈인데 그렇다고 경찰이 하나하나 뭐 찾아다니면서 이분 아니에요. 이 사람 괴롭히지 마 이럴 수도 없고. 더구나 이분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수사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 때문에 이번 수사와 관련한 경찰 한 분은 이런 사실관계가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용의자로 지목된 분 심경도 좀 직접 들어보셨어요? 저희 취재팀도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해 봤는데요. 네. 그분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함께 사는 그 가족의 목소리를 어렵사리 들어볼 수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더 이상 언급되는 그 자체가 싫다면서 취재에는 완강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시달렸으면은 가족들의 입장도 목소리 취재도 싫다 할 정도인가 싶은데. 네. 근데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 교도소 안에서 누명을 쓴 사례가 여기서 그칠까요? 이 사이트에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그 공무원의 사례도 올라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내사 종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또는 억울한 사례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뭐 취지 자체가 좋다고 해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계속 사이트를 둬도 되는가 싶은데 다른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두고
다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회의합니까? 예. 사이트 전체 차단 여부를 두고 회의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조치가 나온다 해도 네. 유사한 사이트들 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심위가 회의한다니까 이 결과 좀 보고요. 네. 엽기토끼 살인 사건 그분은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억울한 바가 있겠죠? 네. 네.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 좀 후속 보도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